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국정감사는 상임위마다 이제 격전장이 이제 펼쳐졌는데 기획재정위, 문체부 등등 각 상임위마다 이제 쟁점이 어땠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5개 상임위에서 오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세, 정부의 이제 감세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날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금액의 감세를 했다가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안전하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낙수 효과 이제 감세를 할 경우에는 그게 투자 촉진으로 가가지고 그게 경제가 잘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좀 설전해 버렸고요. 행정안전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 그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다 만약에 유죄가 날 경우에 금액들을 다 이제 과거에 대선 때 받았던 434억 정도의 금액을 환수하는 거가 이제 당연한 조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민주당 김교웅 의원이 아직 1심도 진행이 안 됐는데 무슨 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니까 뭐 이만희 의원이 왜 여당 의원 발언을 통제하려고 하냐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사과할 수 없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이제 김원희 의원이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아나바다를 몰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아나바다가 뭔지에 대해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보고를 한 게 맞느냐라고 하니까 왜 강기훈 뭐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렇게 침소봉대하냐.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자기 본인 질의 시간에나 말씀하십시오. 가만히 계셔라. 그러니까 니나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과해라. 그래서 또 약간 파행이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 그래서 이제 뭐 손배소를 제한하는 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대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뭐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가 거기에서 이제 아까 나왔던 만평 웹툰에 대해서 좀 격하게 좀 부딪혔습니다. 네. 그러면 문체부 국감에서 공방이 벌어진 이른바 윤석열차 관련 이 만화 작품. 자, 이 그림을 직접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이 풍자만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이제 담은 풍자적으로 이제 그린 만화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특히 논란이 된 건가요? 이제 뭐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이 전국 학생 만화 이제 뭐 공모전에 이게 수상되는 것이 선정되는 것이 맞느냐가 이제 또 대립 지점의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표절이 있다. 네. 뭐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문체부에서는 그 해당 이제 부천시 측 만화축제 쪽에 이제 102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를 예산 삭감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런 작품을 이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게 그 영국에서 만드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토마스 기차라는 게 있거든요. 토마스와 그렇죠. 예. 친구들. 이게 1984년부터 시작을 했고 한국에는 1997년에 들어와서 EBS라든지 여러 케이블 채널에 많이 방영이 되고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저거 사달라고 해서 좀 비싸거든요. 네, 많이 알려진 애니메이션이죠. 많이 네. 알려진 애니메이션이고 그래서 저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그린 만평이 뭐 웹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 만평이라는 게 한 컷에 그리다 보니까 이 나오는 소재가 뻔한데 열차가 많이 등장합니다. 옛날에 뭐 낫지가 그려진 낫지 문양이 앞에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질주하는 모습, 열차는 질주하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그 뭐 외국에 있는 그림하고 뭐 비슷하다 아니다 표절 논란이 있는데 원본은 어쨌든 토마스와 친구들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거를 표절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비슷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블랙리스트다 아니다 뭐 이런 이제 공방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웹툰 협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로 사실상 사법 처단을 받은 사람 그런 전례가 있는데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다라고 이제 SNS에 글을 올리고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 의원들 간에 이제 설전이 오간 장면, 그럼 직접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2차례의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루어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화 공모전 관련해서는 질의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문체부의 입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문체부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예단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일단 이게 주요 논점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야가 제기한 부분이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정치적인 이제 풍자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정부가 이제 관여해서 표현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하나,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표절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 좀 다른 성격의 이제 논점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 그 이슈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문체부 후원 명칭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 기준에 이제 위배된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문체부에서는 최초에 이거를 이제 후원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뽑거나 그러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거 아예 다루지 말아달라.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위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천 만화 국제 축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최초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요청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럼 이거를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는 문체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이제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논란인 거죠.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단순히 이름만 빼는 게 아니라 102억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거를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밝혔어요. 102억 원이나 지원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네. 그러니까 102억 원을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 축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막 이제 인터넷에서는 많이 소환되는 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SNL 코리아라는 그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이죠. 지금 쿠팡 플레이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주 기자가 간다 그래서 이제 주현영 씨가 물어보거든요. 네. 대통령이 되면 정치풍자를 허용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허용해 주고 말고가 아니라 SNL의 권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정치풍자는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전단지로 보수단체에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약간 그 부적절한 뭐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청와대에서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모욕죄로.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거를 모욕죄를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한 것을.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고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특히 이제 2030 젊은 세대에서는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입장을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얼굴을 담은 그 풍자 만화이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뭐 내일쯤에서 그러면은 그 아침에 이 기자들과 만나는 일문일답에서 본인이 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면 어떨까도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문체부가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고소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일종의 충성 경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신호가 없으면은 계속 이런 것들이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좀 우리가 넓게 허용해 주자. 자유가 중요한 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유감 표명이라도 하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원의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관련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한 언론에서 이 감사 이 과정에서의 어떤 이 적절성 문제 이것은 감사원 내부에서도 또 문제점을 좀 인지를 했었고 TF를 이제 구성했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은 또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뭐 한겨레가 보도한 건데 사실 네. 이거 한겨레가 보도하기 이전에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정치권에서도 뭐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죠. 예, 뭐 방송의 패널들 분들도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한 거라서 굳이 한겨레가 단독까지 붙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감사를 하려면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거치지 않아서 특히 서해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이게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고 그거를 이제 최재 감사원장이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TF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이미 올해 초에 상시 공직 감찰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여기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었던 거다라는 건데 상시 공직 감찰 계획을 짜면은 그러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라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상시적으로 하겠다라고 매년 만들어가지고 감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매년 그러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감사위원회 논리라면. 의결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 올해도 상시 감찰 계획 내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통과되고 또 통과되면은 감사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꼼수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감사원이 그런 해명 자료를 내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사무처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제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뭐 별도로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죠. 이른바 이제 실세라는 이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이제 고위 관계자에게 문자를 보낸 그 내용이 이제 노출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은 뭐 동일한 분은 아닌데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지 이 지금 뭐 몇 번째입니까 이게 권성동 뭐 정진석 그래서 오늘 뭐 정운천 의원도 뭐 골프 뭐 예약하는 거 이런 걸로 걸렸고 그래서 참 부주의하다. 일단은 이거는 뭐 내용과 상관없이 공직자들이 다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참 부주의하다. 항상 언제나 언론 보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모르시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 내용은 되게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한테 지금 보낸 건데 이관석 수석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어떤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비서실장 다음에 2인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감사원은 독립된 기구인데 이거를 지금 보고하는 형식으로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미 최재 감사원장이 이미 지금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한번 부적절한 발언을 했잖아요. 네.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감사원의 임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런 중립성 논란,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중립성 논란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다음 주에 이제 감사원 대상으로 한 국감도 예정돼 있고 계속 좀 도마에 오를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 조직 그 개편한 내용이 나왔죠.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서 자,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에서는 이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2030 남성들이 특히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성평등 젠더 문제 그리고 이제 뭐 페미니즘은 그룹도 이제 뭐 좀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덥석 받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슈가 없거든요.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거, 재외동포청은 흔쾌히 우리도 네. 동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성가족부를 이제 여성가족본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정부에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부처로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후에 좀 굉장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정부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 여성계의 반발도 크고 민주당의 입장도 저기 이제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접점을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다른 거하고 소위 말하는 딜을 해가지고 예전에 과거에 정치권은 많이 그랬거든. 이 사안을 통과시켜 주면은 우리가 이거는 양보하겠다. 정부 여당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여성가족부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찬성을 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네. 해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민주당의 체면도 세워주고 명분을 주는 방식으로 조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가 브리핑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